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7월 30일!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오늘은 7월 30일이고 지금은 5시 31분, 2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이사회, 강부협의 이사회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이사회 끝나고, 이사회 할 때도 소주 반병 정도 먹었잖아요. 근데 또 먹었어. 이제 충분히 하고 와서, 잠을 자. 뭔가 서운하고 미진하고 또 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은 또 허전한 거죠. 모임이나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찜찜하고 그런 거죠. 말을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외부지향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외부지향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되기만 하고 방출만 되고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감각개발 훈련을 하는 것은 외부 지향적인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당겨주는 거죠. 근데 그 당겨주는 것이 바라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기 목소리, 자기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회수를 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냈더라도 해도 한 바가 없는 그런 것이 되죠. 오늘이 7월 30일, 그리고 새벽에 샤워를 하는데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늘 추위와 더위, 온냉, 그리고 명암이 되풀이되면서 우주는 끊임없이 창조와 파괴 작업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4년 7월 30일. 봄나라 6권까지 이제 낭독을 하고 나서 오늘이 7권째예요. 7권 하면서 하루 이틀 동안 공부를 안 했더니 뭔가 부족하고 빠지고 그래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습관성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술을 마시는 것도 습관성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습관에 매몰되고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긴 공부라도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게 까르마가 되고 업장이 되어서 쌓여가는 거, 그래서 괴로움이 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성돼가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는 것,
아무 율법도 없고 자, 7권을 읽어가겠습니다.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7권 사람의 완성 권하유정열. 감각개발 훈련은 자기 목소리, 자기 말소리, 자기 표정을 보잖아요. 지금 이 표정, 외부적으로 표정. 어제 밤에 술 마시고 약간은 부어있나? 표정, 이런 표정. 그 다음에 자기 몸 동작. 왼손을 펴고 쥐고 펴고지고, 오른손을 펴고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은 아침 점호를 하면서 자기 책을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는 거. 자, 책을 사람의 완성. 서문. 봄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본심을 찾는 곳입니다. 본심은 무엇입니까? 본심은 욕심, 허욕을 텅 비움입니다. 몸은 동물성이요 마음은 귀신성이고 본심이 사람입니다. 본심을 찾아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본심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입니다. 본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둘이 봄 하나로 됨입니다. 봄이란 텅빔입니다. 텅빔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심입니다. 텅빔은 만물을 포용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먹힘입니다. 그러므로 본심을 찾은 사람은 사람이 하늘인지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만물을 사랑합니다. 본심을 가리켜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심을 떠난 부처님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본심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미생물, 생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본심이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선천은 물질을 개벽하는 기간이고 후천은 정신을 개벽하는 기간입니다. 물질이 개벽된 지금 봄나라는 정신을 개벽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을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여 지상천국을 이루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심은 음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텅 비어 완전 무결합니다. 본심을 찾은 인간과 세상 역시 완전 무결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에 끄달려 대립갈등 투쟁하고 근심 걱정 불안에 시달리고 판단 평가 심판에 놀아나던 인간이 본심을 회복함으로써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제1권에서 6권까지 거쳐 7권에 와서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본심을 찾음으로써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육 중에 교육인 사람을 완성하는 교과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텅빔을 가르친 불교와 공경의 도를 가르친 유교와 사랑을 가르친 기독교와 수승화강을 가르친 도교와 인내천을 가르친 천도교와 정신개벽을 가르친 원불교가 본심 하나로 총정리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에 입각한 사람다운 세상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 본심을 찾으면 텅 빔의 살림살이, 사람의 완성. 일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 세계를 열자. 선천은 좌뇌 본위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좌뇌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을 개별하는 시대다. 방방곡곡의 빌딩과 아파트를 비롯하여 최고급의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굴을 뚫고 교량을 건설하여 비단을 깔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산과 강 주변에 공원을 건설 완료하고 인터넷으로 공간을 극복하여 정보를 소통시키고 철저히 각종의 곡식과 채소와 고기와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싼 가격으로 마음대로 골라 입는 옷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드는 몸과 마음이 주가 되어버리는 물질계획의 선천 세상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선천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도법이 명색만 갖추었지 정작 사람다운 사람의 출현이 어려웠던 것이다. 진정한 사람이 되면 일개미 노릇을 하지 않아 물질의 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물질 계획의 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선천의 끝자락에 와 있다. 다음 단계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사람이 되는 길,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 길은 우뇌를 개발하는 단계, 생각 위주의 삶에서 감각이 본유가 된 삶을 개발하는 길이다. 물질을 계획시키느라고 잃어버린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든 삶을 살아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야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조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 세상이 열린다. 반인 반수에 덜된 인간이 주류를 이루는 선천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부처, 신선, 성현, 군자라는 말은 후천에 와서는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로서 누구든지 사람이 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될 것이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계획이 불과 300여 년이 안 걸렸다. 정신계획도 앞으로 300여 년이 안 걸릴 것이다. 앞으로 참 좋은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으니 사람이 된 세상이 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경제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자유평화 행복의 후천 세상이 오고 있다. 모두들 공부하여 새 세상 맞이 준비할 때이다. 봄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악과란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의 이분법이 선악이다. 정신은 주인이요 침묵이요 자유다. 정신을 차려는 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신에는 특정의 윤리도덕도 율법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아우른다. 정신이 하느님이다. 사람이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대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선악을 간택하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으면 선악 이분법에 끌려 살지 않는다. 이것이 인류가 벗어나야 할 명제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인류 구원의 길이 보인다. 종교나 명상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 불효자가 되어온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계명 때문에 일평생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고 정신을 깨닫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부터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한 생각을 쫓아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린 가운데 넘쳐나는 힘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행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가는 일은 유유법으로 자연스러운 무유법이 아닙니다. 정신 차린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져야 대도입니다. 돕게 되면 돕는 거고 도울 수 없게 되면 그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선악이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 생각은 물질로서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정신이야말로 영으로서 무한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악은 마음의 일입니다. 정신이 권유가 되어야 선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 전심전력하여야 정신을 차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선악의 간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벗어난 가운데 맷돌 맞듯 대돌 맞듯 딱 들어맞는 완전 무결한 행동이 구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하루가 일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가 태어남이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죽음입니다. 산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연습의 과정이요 이른바 도를 닦는 것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루 종일 대인전물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경계를 만나 미처 닦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정신을 모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미처 닦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이 내리에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때 떠오르는 기억이나 장면을 정신을 차려 낱낱이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그날 하루 동안 발생한 업장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그렇게 깨끗이 닦아지우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몸도 꿈도 없는 편안한 안식이 된다. 이렇게 하여 이튿날 눈을 뜨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거기에 있어 정신이 주체가 된 삶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생의 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최후의 일념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에서 내생이 기약된다. 하루를 마감할 줄 알아야 일생을 마감할 수 있으므로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깨끗이 닦아 버릇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봄사 앉아서 정신 차려보 경계가 없는 가운데 홀로 앉아서 정신 차려봄이 자선이요 명상이다. 정신 차려봄이란 정신을 차려 몸동작을 보고 알아차림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림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진다.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짐이 정신을 차립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이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므로 정신을 차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렷 하면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된다. 정신의 명령이 없으면 몸이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가 되고 몸과 마음은 종이 된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면 몸과 마음은 차렷 자세가 된다. 몸에 힘이 빠지면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워지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이 차려지면 마음에 빛이 나고 몸에 열기가 나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경계가 없는 가운데 편안하지 못하면 경계가 있는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앉아서 정신 차려봄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부터 얻어야 한다. 본무 침묵,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좌뇌본위의 수준에서는 선악이 이분법으로 나가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따지고 싸우느라고 끊임없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보며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깨끗이 닦여 고요하고 뚜렷해지면서 침묵의 상태가 된다. 결국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생각이 전무하니 고요한 침묵이 된다. 그러므로 침묵이 평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침묵의 상태가 본연의 자기이다. 현상의 자기는 애고본위로서 선악시비 고저장단이 상극의 관계다. 이 상극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 둘 다 사라진 침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침묵에서 바래진 언행은 완전하여 대립 갈등 투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으므로 자유평화 행복의 삶이 보장된다. 침묵은 완전 무결하다. 침묵에서 나온 생각이나 행동도 역시 완전 무결하다. 침묵은 자유평화 행복의 바탕이요 근원이다. 침묵은 소리의 근원으로서 소리 가운데서도 침묵은 존재한다. 침묵에서 바래진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 침묵이 깨어지지 않는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법육 침묵을 신하라. 정신을 차리면 침묵이 된다. 이 침묵을 애고는 자기의 죽음으로 간주하여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하여 생각을 내어 일에 빠지거나 놀이에 빠져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번뇌망상을 일으키거나 혼침에 빠져든다. 이때 정신 차리는 방법은 마음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침묵으로 돌아간다. 침묵이야말로 정신이요 하느님이요 영이다. 침묵이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창조주의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침묵의 덕분이다. 침묵은 우리들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침묵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도,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이 침묵의 주도 면밀한 힘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신을 차려 침묵을 견지하고 침묵을 신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서 그렇지 내 안에 임재한 침묵의 전지전능성을 믿을 때 침묵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려 침묵으로 돌아가 침묵의 유력을 믿어야 침묵의 가피를 입어 안심 인명의 삶이 사라진다. 범칠 정신력, 정신력이란 말은 주로 운동 경기에서 쓰는 말이다. 체력이 바닥이 났을 때 정신력이 달려있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정신력이라는 실체에 대한 뜻이나 감이 명확하지 못하여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완전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다. 사람은 정신이 주체이고 몸이나 마음은 도구이다. 정신이라는 말은 쓰고 있으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 까닭은 몸이나 마음, 생각, 감정을 은연중 자기라고 하는 오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물질로서 현상의 자기라면 정신은 영으로서 본연의 자기다. 우주정신이 창조주라면 우주만유는 피조물이다. 우주정신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면 우주만유는 보이는 현상이다. 정신을 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은 유다. 무는 유의 창조주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끌려 살던 인간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나임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정신의 장악하에 돌아간다.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의 자세가 발라져 몸에 들어갔던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어내는 번뇌망상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해져 정신력이 바래지면 몸과 마음이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다. 정신은 부동심이요 침묵으로서 모든 동정의 원천이고 모든 소리의 원천이다. 그래서 정신이야말로 텅 빈 영이요 고요함이요 뚜렷함으로써 원만 부족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궁하여 명암온냉 흥망성쇠의 원천이다. 사고력으로 물질을 계획하였으니 정신력으로 정신을 계획할 때다.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없으므로 정신력의 개발에는 끝이 없다. 정신력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경계 없는 가운데 앉아서 정신 차려봄의 수행과 경계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하여야 한다. 전자는 정신 함양에 해당되고 후자는 정신 차림의 활용법이다. 물질이 계획된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신을 계획할 차례가 되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삶으로써 정신력을 개발하여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본팔 마음이 텅 비워짐에서 오는 두 가지 갈림길.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 침묵의 상태, 정신이 든 상태를 맞이하면 그것이 본연의 자기 대야 정신인 줄 몰라 에고 소화가 사라지는 유기감을 느껴 심심하다는 마음을 일으켜 게임이나 오락을 찾아 빠져들어 정신이 나가도록 만든다. 정신이 나가면 무의식적으로 텅 비워진 암흑의 상태이고 정신이 들면 의식적으로 텅 비워진 명암 쌍쌍의 상태다. 정신이 나가 텅 비워지거나
정신이 들어 텅 비워진 상태에서는 둘 다 편안하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정신이 든 가운데 텅 비워지면 항상 편안하고 충만하지만 정신이 나가 텅 비워진 상태에서는 그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금 마음이 요란해져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 끝없이 추구하고 빠져들고 윤회한다. 그리하여 게임이나 오락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신이 나가는 데서 오는 허무와 황폐감을 맛보은 충족감이 없다. 마음이 텅 비워진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벌어진다. 하나는 정신을 차려 텅 빈 공간에 정신이 들도록 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심심함을 느끼는 애고를 유로하고자 재미를 찾아 게임이나 오락에 몰입하는 길로서 귀신에 놀아나 정신을 차리지 않는 길이다. 정신을 차려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끄달려 번뇌망상에 시달리면서 게임이나 오락에 의존하는 헛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 오락이나 게임에 빠져 살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항상 게임이나 오락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다. 이렇게 해놓게 좀 멀리 해놓으니까 더 텅 빈 가운데 충만하기, 텅 빈 가운데 충만하기. 텅 비워진 마음자리에 침묵이 존속되고 부동심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여야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복차 충만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외롭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허무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쌍을 이루어야 원만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든 것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은 텅 비워져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렇게 되어야 편안하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앉아서 경계 없는 텅 빈 마음에 정신을 차림으로써 텅 빈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채워 정신이 들어 충만함을 음미하는 것이 정신을 함량하는 공부다. 옴십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면, 텅 빈 공간은 자연의 상태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사람의 삶이다. 몸은 한없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여 기대고 늘어지면 몸이 세균에 작용하여 몸을 뜯어먹음으로써 정신을 차려 병든 몸을 구원해 주어야 하고, 텅 빈 가운데 정신을 차려 맑히고 밝히고 에너지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텅 빈 공간에 귀신이 바로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잠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중독이 되고 윤회에 떨어진다.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일이 머리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정신을 차려 정신력을 함양하여 텅 빈 공간을 충만케 하는 일이 안과 밖으로 분열이 없는 가운데 생각이나 감정 느낌으로 분열이 되지 않아 온통 하나인 동시에 테두리가 없어 하나도 아닌 제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영성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빛과 열기와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한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는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둘이고 시간적으로 생각이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자기의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자 근원인 영성, 양심, 본심, 정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속절없이 끌려 사는 반인 반수의 덜된 인간, 못된 인간으로 몸과 마음의 병고에 시달리며 산다. 정신을 잃고 무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정신이 들도록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동태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다.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과 마음의 동작을 빠짐없이 보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기에 이른다. 정신이 들면 텅 빈 침묵 가운데 맑고 밝고 열기와 에너지가 충만하여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되기에 이른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안과 밖의 구별이 없고 시간적으로 앞과 뒤에 구별이 없는 통째로 하나이되 테두리가 없고 날이 없는 영성이다. 정신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된다. 정신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에너지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되어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개척하여 향상 일로의 길을 간다. 봄 12 독서 100편 의자현. 봄나라 책은 봄으로 감각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을 이모저모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읽기는 보편적인 수행의 길로서 누구나 읽기만 하면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야말로 봄나라 공부의 요체입니다. 누구든지 백독만 하면 정신이 차려져 무의식화된 정신이 의식화되어 정신이 들게 되고 정신을 깨닫게 되어 무한한 정신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의 진보 발전이 가름됩니다. 가름됩니다. 책 읽기가 어려운 것은 생각으로 뜻을 이해하려는 버릇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은 생각을 접고 감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진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감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일부러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사이에 저절로 환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100번 읽을 때 달라집니다. 어느 대목에서 전폭적인 이해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대목도 통하기 시작하고 이윽고 6권, 600편 전부 다 통해집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쉬고 감각이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을 차리는 힘이 증장이 되는 것이 텅 빈 가운데 정신이 꽉 들어차는 정신의 함양이고, 정신이 함양되어야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여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봄나라 책은 독서백편 의자연을 증거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내면과 예면으로 분리된 가운데 생각을 통하여 외부지향적인 원심력에 끄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통하여 내면으로 구심력을 발동하여야 내면과 외면의 벽을 허물어 분리현상을 치유하여 내면과 외면이 사라진 한 통 속에 정신이 나타나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야적인 인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들어 벽을 보면서도 아니 밖을 보면서도 아니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여 텅 빈 가운데 안팎이 하나로 통하여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독서백편 의자연이 됩니다. 인생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다고, 외로움이 없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은미한 감정 정서, 희노애락의 정서를 음미하면서 느껴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봄 13 책 읽기 낭독과 묵독. 책을 소리내어 읽는 낭독의 목적은 정확히 보는 감각의 능력, 본대로 정확히 발음하는 능력, 발음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듣는 능력 등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낭독을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을 통하여 여럿이 모여 앉아 가이드의 지도 아래 하여야 한다. 혼자 낭독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틀린 점을 알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낭독을 통해서는 책의 내용에 걸맞는 고저 장단의 운율을 타고 내는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고, 현상의 자기 소리를 들어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다. 소리가 달라져야 표정도 바뀌어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와 표정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나라 공부는 낭독을 기본으로 한다. 묵독의 목적은 독서백편 의자연을 이루기 위함이다.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따라 심도 있는 음미를 함으로써 성리 영마와 더불어 감각, 감상의 능력을 향상시켜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 본심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묵독을 통하여 100번만 읽으면 누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을 수 있다. 정신을 깨달아 평상심이 유지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이 발동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회복되어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다.
봄 14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무언지를 깨달아 알려면 정신이 들어보아야 한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을 자기로 아는 상태로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정신이 잠재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자각이 되지 않으니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잠재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된 상태가 정신을 차림으로 인해 드러나고 나타나 자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갔다든가 들어왔다는 말로 따라가지 말고 그 속뜻을 알아야 말에 끄달리지 않는다. 무의식화된 상태 가운데 간헐적으로 정신이 반짝 들었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여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일 뿐, 정신이 한번 제대로 들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 알고 나면 정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정신을 덜 깨달아 증득하지 못한 분상에서 정신이 나갔다느니 정신이 들어왔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뿐이다. 봄 15 독서 삼매. 책을 읽으려고 마음 먹어야 책이 읽어진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마음은 먹는데 곧바로 마음이 거부하고 나서는 바람에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여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만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정신이 주도권을 행사함인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미약하여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몸과 마음에 지기도 하고 이기는 수도 있지만 차차 정신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자리에 앉아 끝까지 있게 되어 마음 먹는 대로 행하는 실천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야 독서삼매가 이루어진다. 흔히들 독서삼매를 독서에 빠져 무의식이 되는 집중을 독서삼매라고 착각한다. 독서삼매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쓰인 내용을 음미하노라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존재의 상태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지경이 되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한 영성이 회복된 상태이다.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글과 하나가 되고 책과 하나가 되어 독서삼매가 이루어진다. 독서삼매가 이루어져야 생활 가운데 백천삼매가 이루어진다. 정신력 개발은 독서삼매의 성취로부터 이루어진다. 봄 16 정신력을 개발하는 법. 책을 읽으려고 하는 정신력을 발동하려면 몸과 마음이 거부와 저항을 한다.
몸과 마음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 요구하기 때문이다. 몸은 졸음이 오게 하여 정신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도록 하여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 정신력이 발현되는 것을 저항한다. 정신력 개발의 두 가지 장애 요소가 몸과 마음의 거부와 저항이다. 정신력 개발이란 이 혼침과 산란의 문제를 이 거부와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혼침과 산란에 지는 정신력이란 희미하고 침침하고 누워 의식 수준이 낮은 단계로 동물성과 귀신성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하고 갈등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의 단계다. 문제는 어떻게 잠이 쏟아지고 산란심이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느냐다. 잠이 오면 잠을 맞이해야 한다. 무작정 거부와 저항을 하면 갈등이 조성되어 잠에 쉽사리 말려든다. 잠을 맞이해야 한다. 잠이 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잠을 맞이하고 거느리고 포용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잠을 거부하지 않고 잠을 받아들이다 보면 기적적인 정신력이 살아난다. 이것이 잠이 올 때 정신 차리는 법이다. 마음이 산란할 때 정신 차리는 법도 마찬가지 원리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는 모습을 남김없이 다 보아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 차리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잠이 물러가고 생각이 끊어져 멈추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이 깨달아진다. 여기에서 몸의 잠과 마음의 산란함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정신력이 개발된다. 세상 만사를 이 정신력 하나이면 문제없이 통과하고 해결하는 초능력이 정신력이다. 우리는 책읽기를 통해 이 정신력을 개발해야 한다.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책읽기를 통해 어쩐지 모르게 개발이 되어진다. 봄 17.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정신력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정신력은 어떻게 얻는가? 봄나라 책읽기, 낭독과 묵독의 체험기 쓰기로 얻는다. 정신력이란 무엇인가? 정신은 본연의 자기이고,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현상의 자기이다. 정신력이 의식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산다. 정신력의 수준에 따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봄 18. 정신력 개발 봄나라. 봄나라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봄은 정신으로 우주의 주인 하느님 본연의 나다. 봄은 생각에게 억눌려 무의식화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생각이 텅 비워진 가운데 고요하고 한 생각의 대중이 있는 본심 정신이다. 정신은 본연의 자기 우주정신으로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주님이다. 정신은 오직 하나로 공통이다. 그러나 정신력은 각자가 다 다르다. 정신력이 각자의 의식 수준이다. 정신력은 정신으로부터 온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야 정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 그 정도만큼 몸과 마음을 부려 쓰는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신력이 개발된 정도에 따라 인내심, 집중력, 추진력이 생기고 포용력, 이해력, 직관력이 생겨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그대로 노는 생활이 된다. 정신력 개발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하기 위해 사람이 산다. 사람다운 삶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 사람다운 삶이라는 그런 자유와 평화와 행복. 그래요. 물질에 얽매이고 또 정신의 그 자체 마음에 끄달려 귀신성에 끄달려서 무지몽매한 어두움의 세상을 살았어. 후천 세계는 정신이 깨달아지고 알려져서 정신이 몸과 마음을 주관하며 사는 자유자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범식구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자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질과 현상의 캡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나보낸 자와 떠나오는 자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하늘에 도장을 찍었으면 자기가 하나님 제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마음 먹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해야 한다. 깨달은 바대로 행세하고 실천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한다.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저절로 구사가 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 붓다가 그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한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의식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고 붓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재림의 소식이고 미륵시대 도래의 소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경과 참된 성공과 출세의 본 뜻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20만성 피로 중후군 에고가 유주로 전해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책을 통하여 읽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읽으면 거부와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끓어 오르므로 책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업상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일단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바치다 보면 저절로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봄나라 책읽기 낭독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길로도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고치려면 계속적인 책읽기 과정을 통해 감각의 힘을 길러 생각이 분출하는 힘을 제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봄 20일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라는 병명은 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병의 원인을 몰라 붙여진 이름이 아토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국에만도 무려 100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병 원인을 단순히 몸과 물질이라는 범주 안에서 찾다가 보니 병이 발생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이란 진리적으로 보면 전생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행한 결과로 나타난 업장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생에 남의 속을 얼마나 긁었기에 그 과거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모든 병이란 전생의 업보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가려움증을 느낄 때마다 무작정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수용함으로써 전생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자기가 남의 속을 끓는 언행을 하지 않는지 자기를 관조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운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아까 그 면도 면도라는 오늘은 이건 상상이 다른데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1시간 동안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1시간 30분 정도는 읽어야겠다. 자기의 업장인 현상의 자기를 바로 알아 업장을 소멸하여 대인관계의 순하고 어진 본연의 자기의 성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아토피 정세는 홍로점설처럼 깨끗하게 나올 것입니다. 봄의 원인이 소멸되면 병도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점 먹임없는 진리의 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 22 정신력 사용법. 정신이 하나님이다. 정신이 들면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때는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릴 필요가 없다. 정신은 몸과 마음을 이미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으므로 바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기만 하면 된다. 정신이 유아독존하여야 하나님의 유력이 나온다. 이 정신을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한다.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에 점을 찍자.
봄 23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은 변화가 없어 진리이다. 평상심이 무심이요 정신이요 하느님이요 봄나다. 평상심이 원점이다. 우주만유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이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아무런 장애가 없다. 평상심에서는 정신 차린다는 말이 필요 없다. 성리도 수행도 필요 없다. 깨달음이지만 깨달음도 아니다. 평상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면 병고와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산다. 오직 평상심일 뿐이다.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한다. 봄 24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을 해석하면 하늘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나홀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정신의 태양이 뜨거보니 우주만유도 없고 천지만물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오직 정신의 태양만 존재한다. 그리하여 제도할 중생이 없다. 봄 25 씨알과 열매. 벽시는 씨알과 열매가 같다. 씨알이 열매이고 열매가 씨알이다. 그러나 씨알은 싹이 나서 모가 되어 논에 모내기를 하여 잡초 제거하고 비려주고 김매기 하여 여름에 무성하여 꽃이 피고 바람에 수정되어 열매가 맺고 충실해져서 가을에 햇살에 새노랗게 익어야 열매를 추수한다. 씨알은 반드시 싹이 나서 모가 되어 한 바퀴 돌아오 봐야 씨알이 열매이고 열매가 씨알인 줄 안다. 한 바퀴 돌아보지 않은 씨알은 씨알일 뿐 열매를 모른다. 정신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정신은 씨알이다. 정신을 깨닫는 것은 정신이 열매를 맺어보아야 가능하다. 씨알은 싹이 나서 모가 되어 무성하여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씨알의 상태에서의 깨달음은 무기공이다. 정신의 태양은 열매가 된 시점에서 떠오른다. 봄 26 무유법 공간적인 분열로 안에 자기와 밖에 자기, 시간적인 분열로 앞에 자기와 뒤에 자기가 대립 갈등 투쟁을 통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하면서 자해하는 수준에서 돌아봄을 통하여 판단평가 심판을 지향하고 상대를 적이나 원수로 간주하지 않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 맞이하듯이 상대의 주의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주다가 보면 넉넉한 이해가 도출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가 와해되어 분열이 사라져 합일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분별 시비가 사라지면 마음이 텅 비워져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던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 소인이 대인이 되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처럼 정신의 태양이 뜬다. 정신의 태양이 뜨고 보면 천상천하에 오직 정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늘 봄의 생활이요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의 증득 태양의 탄생 봄나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우주만유의 핵인 정신, 평상심, 부동심이 눈앞에 현존하기에 이른다. 핵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 현상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 주인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 저절로 시간 공간이 운행되고 저절로 감각과 생각이 구사된다. 본질은 정신은 전지전능함으로 별도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않아도 유신력과 신통력으로
저절로 돌아간다. 여기서부터 유유법 시대에서 무유법 시대가 열린다. 선천세계가 가고 후천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누워서 쉬어봐. 마음이라는 놈이 이 생각 저 생각 몸이라는 놈이 거부와 저항을 해. 1시간이 남았는데 좀 쉬자 그래. 쉬어라. 쉬어. 누가 못 쉬게 하나? 한 시간 공부하니까 피곤하잖아. 좀 가서 면도도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마무리 짓고 쉬자. 그렇지? 봄 27일 무의식적인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 동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살면 일평생을 살아도 삶은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 하루를 살아도 깬 정신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며 살아야 제대로 산 것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과 마음이 다스려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무의식이 되는 순간 귀신이 날뛰어 권내 망상에 빠져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 괴롭지 않게 살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 정신이 든 가운데 항상 깨어 사는 일이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일이다. 자면 팔, 다리, 목 등의 몸 동작과 느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져야 정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야 무의식적인 삶이 의식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다는 것을 드디어 안다. 봄 28 책읽기와 수행. 봄 공부는 정신 차리는 공부이다. 우선 책읽기 낭독 과정에 입문하여 가이드의 지도 아래 자기의 읽는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 갈라진 소리가 나오고 탁한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 스스로 자기 고유의 본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또한 책 읽는 운율이 틀에 박힌 고정되고 단순한 소리가 아닌 소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책의 내용 그대로를 반영시켜 나오는 자연스럽고 다양한 운율이 창조되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다. 낭독 과정을 통해 소리를 바꾸는 과정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그 표정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 소리와 표정을 보고 사람됨을 여실히 안다. 그러므로 책읽기 낭독을 통해 바로잡는 본연의 자기 소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말소리가 바뀌어 나타나고 적용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묵독을 통해 책 읽기 100독에 도전하여 하루 한 권씩 매일같이 공부함으로써 삶에 대한 개념 정리를 도모하는 한편 정신 차리는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배워 해오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루 일과 중 책 읽기 하는 시간 위의 시간에는 실제로 정신 차리고 사는 수행을 적용하여 살아감으로써 나날이 정신력을 감화하는 수행을 병행하여야 한다. 늘 돌아봄을 통해 정신이 몸을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팔다리와 목과 입과 눈의 움직임이나 느낌을 놓치지 않고 보고 알아차려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몸 돌아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마음 돌아봄의 수행으로 나아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어짐을 낱낱이 보고 알아차려 대중자와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에 대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에너지가 비슷해져 두 개의 에너지가 하나로 만나기 직전이 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냥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닿으려는 욕구와 일념만이 지속되어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용맹청진이 이루어져 안과 밖으로 분리된 은산철벽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드디어 합일이다. 지금까지 수행을 주도하던 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어야 꿈을 깨어 정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주가 되어 동물성과 기순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된다. 봄이 19 합일과 재능. 합일은 내공이요 재능은 외공이다. 내공은 안으로 공들임이요 외공은 밖으로 공들임이다. 내공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기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외공은 생각과 감각의 재주를 발휘합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놀이 잘하는 재능이다. 길짐승, 날짐승, 물고기를 분류하면 외공과 재능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사업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에 따라 재능이 각각 다르다. 내공의 끄트머리는 깨달음이요 합일이다. 그러므로 합일과 재능은 다르다. 합일은 되었으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은 있으나 합일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되려면 내공을 들여야 한다. 합일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외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공을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외공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업과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맨은 외공에 의해 가능하다. 외공만으로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공을 통하여 재생명리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아니다. 외공은 합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관계가 없다. 재능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연마함에 의해 발전한다. 외공에 성공하려면 내공을 도외시하고 나가야 한다. 내공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상 자유평화 행복의 중요성을 몰라 숙박과 속박과 투쟁과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외공을 통해서는 형식에 치우치고 내공을 통해서는 내실이 기해진다.
내공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재능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내공을 들이지는 않고 외공만 들여 재생명리만 성공하면 번뇌망상을 벗어날 수 없고, 내공을 들여 합의를 이루게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면도는 해야겠네. 면도는 해야지. 오늘 왜 샤워할 때 면도하는 걸 잊어버렸을까? 봄 30. 책 잘 읽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책 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음이고 귀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음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는 실력을 기르고 글의 내용을 소리로 나타남에 있어서 고조 장단과 읽고 끊음이 절도에 맞아서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되는 능력을 길러야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넓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음미하여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기르고 묵독을 통하여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책 읽기를 통하여 일심의 힘이 길러짐으로써 혼침과 산란심을 극복하여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앉은 자리에서 책 읽기가 쭉 진행되고 공부의 성과가 나타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 하려면 심성이 고와야 합니다. 심성이 곱다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잠에 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난무하는 산란심에 떨어지지 않아서 고요하고 뚜렷하게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책 읽기가 수월해지고 공부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란 정신을 차리는 능력입니다. 지능지수는 대동소이하므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려면 심성을 순화하는 방법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루 한 권을 낭독으로 책 읽기한 실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으로 교과서 공부 읽기에 적용됩니다. 인성공부에 대한 내용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하하,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많이 했지. 이제 이거 하나만 읽고 공부 그만했자. 오늘은 봄 30일 책 읽기 낭독의 효과.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조 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담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봄 30일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흘러가려는 의지도 없다.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는데 지형지세에 따라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흘러가
동식물을 먹여 살리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바람이 불매 이동하여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난 인연으로 비가 되어 내리면서 하늘을 닦고 땅을 청소한다. 물에게는 어떠한 의지가 없어도 하늘과 땅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이 저절로 오르락내리락 자유자재하다. 구름에게는 머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바람 부는 대로 저절로 움직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비를 뿌리면서 만생령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이 없이 한다.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것이 대자연의 살림이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인연이 도래하며 저절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 오늘은 사람의 완성을 어디까지 낭독했어? 114쪽이로구나. 책읽기 낭독의 효과. 책읽기 낭독의 효과.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까지 이제 낭독을 했으니까 이곳을